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오늘 발표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30명으로 처음으로 1,000명을 넘었습니다. 하루 만에 또 역대 최다 확진자가 나온 것인데 지난 1월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이번 3차 유행이 기간이나 규모 면에서 가장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환 기자, 우리가 컸는데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섰군요. 네, 오늘 발표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30명으로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국내 발생이 1,002명, 해외 유입 사례는 28명입니다. 위 중증 환자는 어제와 같은 179명, 사망자는 2명이 추가돼 모두 580명이 됐습니다. 어제의 신규 확진자 950명에 이어 오늘은 1,000명을 넘어서 위기 상황이 현실이 됐습니다. 어제 방역당국은 1,000명 안팎의 위기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었는데요. 그게 이렇게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지난 2월에 신규 확진자 수치를 크게 넘어서고 있는데요. 이번 3차 유행은 1, 2차 유행과는 달리 사회적 거리 두기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계속해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더 걱정스럽습니다. 지역별로 신규 확진자 상황을 보겠습니다. 역시 수도권 등 대도시에서 신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396명, 경기도 328명으로 이 지역 역대 최다 기록입니다. 다음으로 인천이 62명, 부산이 56명 나왔습니다. 대구 28명이고 해외 유입 사례는 합쳐서 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확산세는 소규모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곳곳에서 비교적 큰 규모의 집단 감염도 함께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종로구의 음식점 노래교실에서 가족 간 전파에 이어 경기도 수원에 있는 요양원으로의 전파 사례가 누적 확진자 275명이나 됩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교회에서 13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요. 또 경기도 부천의 한 요양병원에선 환자를 포함해 모두 7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곳에선 고위험군이 많다 보니 중환자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네,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중환자 수도 빠르게 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날짜별 위중증 환자 수를 보면 이달 초만 해도 100명 안팎이었지만 179명까지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중환자 병상이 부족해지는 등 의료 자원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환자 가운데 사망자도 늘고 있는데요. 지난달 초에는 하루 한두 명 수준이었지만 그제 8명, 어제 6명, 오늘 2명 더 늘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부분은 무증상 감염과 경로 불명의 확진자입니다. 최근 2주간 감염 경로를 보면 선행 확진자의 접촉, 즉 감염된 사람인지 모르고 접촉했다 전염된 사례가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무증상 감염이 많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또 조사 중으로 분류된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도 20%를 웃돌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역당국은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수도권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위험이 큰 약 150개 지역에 내일부터 임시 선별 진료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시 선별 진료소에선 본인이 원할 경우 기존보다 간편한 타액 검사를 받을 수 있고요. 휴대전화번호만 제공하는 익명 검사도 가능합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조금이라도 감염이 의심되면 적극적으로 진단 검사를 받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성환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거리 두기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우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한 건 지난 2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그만큼 현재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모든 방역 역량과 행정력을 집중하여 코로나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절체절명의 시간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올리는 것도 검토해야 되는 국면이라며 총력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는 마지막 수단이지만 중대본에서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감하게 결단해달라고도 말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며 신속하고 광범위한 검사를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전파 속도를 능가하는 빠른 검사, 선제적인 방역으로 코로나를 단기간에 제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합심해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확보에도 더욱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백신과 치료제 사용 전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가장 강한 백신과 치료제라며 만남과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국민들에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이처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만큼 무증상 확진자를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내일부터 수도권 150개 지역에 임시검사소를 설치해서 진단검사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는데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양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3주간은 집중 검사 기간입니다. 수도권 150여 곳에 임시 선별검사소가 설치됩니다. 거리두기 단기 격상에도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지역사회 내 무증상과 경증 확진자들을 찾아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임시 검사소는 대학가나 서울역, 용산역 등 유동인구가 많거나 탑골공원 등 집단 발생과 관련됐던 지역 등에 마련돼 증상 여부나 역학적 연관성 없이도 누구나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방식은 기존의 표준 검사 방식으로 정확도가 높은 비인두 도말 PCR 검사가 원칙이지만 검사 희망자가 원하는 경우엔 침을 이용한 타액 PCR 검사나 빠르면 30분 안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 항원 검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속 항원 검사는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양성 반응이 나오면 비인두 도말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과 주말 모두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로 휴대전화 번호만 있으면 익명 검사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지금이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대 위기라며 더는 물러설 것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전국의 지자체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사생결단의 각오로 가용한 모든 행정력을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집중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확진자는 확진 뒤 하루 안에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부문 자원이 총동원됩니다. 또 국가가 운영하는 병원을 비롯해 국방부, 고용부, 경찰청 등이 운영하는 연수시설과 인력 등도 코로나19 대응에 지원됩니다. 방역당국은 휴일을 맞아 안전한 집에 머무르며 모든 대면 모임을 취소해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내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방역 행정이 가닿지 못하는 개개인의 모임과 지인들 간의 대면 접촉으로 감염 전파가 지속되고 감염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또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해선 수도권이 2.5단계로 격상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거리두기 효과를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도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위험도를 지속적으로 평가해 격상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잠시 후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이 예정돼 있습니다. 먼저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코로나19와 관련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박광식 기자, 지금 심각해지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유행 상황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네, 오늘 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다는 건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방증인데요.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대통령은 3단계 격상을 검토해야 하는 중대 국면이라면서 중대본은 불가피할 경우 이 과감한 결단을 해달라고 주문한 상태입니다. 네. 잠시 후에 중대본 브리핑에서 병상 확보 방안 등을 비롯해서 이 거리두기 단계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현재 유행 상황에서 중요한 점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 발생한 후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선 건 역대 최대로 오늘 처음입니다. 네. 더 큰 의미는 이 1,000명이 이번 3차 유행의 정점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주말인데도 확진자 수가 훨씬 더 늘었고요. 이 3차 대유행의 기세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000명대를 넘긴 건요, 이 수도권 교회와 콜센터, 요양병원에서 또다시 이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이 코로나19가 좀 진정되기는커녕 오히려 확산세의 가속도가 지금 붙는 양상입니다. 네. 어제 토요일인데도 검사 건수는 2만 4천 건 이상 이뤄졌고요. 이 중 확진자가 1,030명. 그러니까 검사당 확진율이 한 4.1%인데 그 전날 2%대에서 크게 늘은 수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검사 한 분 지금 100명당 한 4명꼴로 지금 감염자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올렸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었는데 시간이 좀 지났는데도 이 감염 유행이 억제가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왜 그렇게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거리두기 단계 격상은요. 하루 이틀만 늦어져도 그러니까 오늘 1,000명 발생했지 않았습니까? 이틀이면 2천여 명의 네. 확진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 파급력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1,000명이 넘었다는 건 결과적으로 거리두기 격상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또 거리두기 격상의 그 시점이 늦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8월, 9월 2차 유행, 그러니까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행한 뒤 지난 10월에 10월 중순쯤이죠. 거리두기를 완화했던 그 여파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그동안 이 조용한 전파자가 이 상당수가 이 지역 사회에 계속 퍼져 있었다는 뜻이고, 그리고 이제 시민들도 이렇게 코로나19가 장기화에 따라서 피로도가 누적되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 방역 지침도 또 좀 둔해질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큰 차이는요. 8, 9월과 비교했을 때요. 그 당시에는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올려서 유행을 잡았습니다. 지금은 잡히지 않고 있다는 게 큰 차이인데 이 이유가 바로 계절적인 요인으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춥고 건조한 환경에선 더 오래 생존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춥기 때문에 또 창문도 잘 열지 않고 환기를 좀 덜 하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밀폐된 환경에서 더 감염이 잘 전파된다는 겁니다. 그런 공간에 또 여러 사람이 모이기도 하고요. 왔다 갔다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만약 이런 실내 공간에 감염자 한 명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내뿜은 그 비말들이 그 공간에서 떠돌아다니다가 이 집단 감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교회나 요양병원 등으로 대규모 집단 감염이 이렇게 확산이 끊임없이 발생한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지금 볼 수가 있는데요. 게다가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집단 감염 사례들도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방역 당국이 바이러스를 추적하는 데는 좀 한계에 봉착했다. 네. 이런 분석도 가능합니다. 자, 잠시 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고 어떤 소식이 나올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3단계의 격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지금의 거리두기 수준으로는 유행을 억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네. 하지만 지금 거리두기 상향 기준 중 하나인 신규 확진자 수, 일주일 동안 평균 신규 확진자 수를 보면 아직 이 3단계 격상 기준에는 도달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이미 의료 체계가 이제 붕괴되기 일보 직전인 상황에서 또 다른 격상 지표들도 급속도로 지금 나빠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전문가들은 3차 대유행도 이전의 거리두기 조치가 한 발씩 늦어진 탓이라면서 선제적으로 움직일 것을 지금 주문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3단계로 가면 그만큼 고통을 또 감내해야 합니다. 네. 전국적으로 이 수십만 개 이상의 다중이용 시설이 또 문을 닫아야 해서 그렇죠. 이 사회 경제적 피해가 막대하게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민일 수밖에 없고요. 거리두기를 올려서 발생하는 경제 피해도 고려해야 되고 아니면 이 코로나19 대유행을 방치했을 때 발생하는 경제 피해도 만만치 않아서 그렇죠. 이 둘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지금 정부로서도 현명한 결단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병상 상황이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 상황에 코로나 확진 말고도 몸이 아프면 상당히 힘들어질 것도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현 시기에는 아파서 병원 가는 일이 없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병상 확보가 지금 비상이 걸렸는데요. 수도권에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되고 지금 자택에 대기 중인 인원이요. 오늘 발표 기준으로 580명입니다. 네.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이 환자들 위주고 또 청장년층 위주라고 이 보건당국이 밝히긴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분들이 집에서 대기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위중증 환자로 이제 병상이 먼저 배치되고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데 분명한 건 뭐 젊은 층이라고 하더라도 현재로서 지금 젊은 층이 가기에는
좀 부족할 정도다. 그러니까 병상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황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예. 전국 통계를 보면 코로나19 일반 병상이 한 1,600여 개 남아있다고는 하고요. 하지만 실제 지역별 사정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지역별 편차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렇군요. 당장 이 서울도 일반 병상이 120개 남아있는데 서울 인구, 이 큰 인구수에 비하면 턱없이 지금 부족한 숫자입니다. 네. 중환자 병상도요. 전국에 지금 60개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 경기, 인천 등을 각각 보면 지자체별로 서너 개 안팎에 지금 불과할 정도입니다. 이젠 중환자 병상 부족은 물론이고요. 일반 병상도 코로나19 환자들로 지금 꽉 채워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의료 체계가 제 역할을 지금 못 해내는 상황이 지금 임박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제 정부가 3단계 격상도 내부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일단 거리두기 3단계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거리두기 3단계는 가장 강력한 조치입니다. 지금 거리두기가 총 5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그리고 3단계. 네. 3단계는 가장 최종 단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라는 겁니다. 사실 바이러스가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이렇게 전파되지 못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이렇게 사람들끼리 만나지 않도록 그렇겠네요. 하는 거겠죠. 3단계는 그래서 이게 전국 대유행을 의미하고요. 이는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해서 의료 체계가 붕괴할 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3단계 상향 기준은요. 이 전국 일주일 평균 확진자가 800명에서 1000명 이상 나와야 합니다. 아니면 2.5단계 상황에서 그 확진자 수가 2배로 급증하는 등 이 급격한 환자 증가가 있을 때입니다. 네. 물론 이 격상 기준은 이 외에도 60대 이상 신규 확진자 비율, 왜냐하면 고령층에서 워낙 치명률이 높기 때문에 60대 이상 신규 확진자 비율이나 아니면 중증 환자 이 병상 수용 능력 등 여러 가지 지표들이 중요하게 고려 대상입니다. 네. 그래서 이 거리두기 격상은요, 이런 기준 그리고 또 유행 추세를 보고서 과감하게 결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신규 확진자가 오늘 1000명입니다. 이 숫자는 어제 사실 감염된 분들이 아닌데요. 앞서 말한 기준들이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것보다 좀 더 선제적으로, 좀 더 격상은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1000명이 어제 감염된 분들이 아니라고 좀 전에 그렇죠. 얘기를 드렸는데 이분들은 3, 4일 전, 길게는 일주일 전에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을 하다가 감염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숫자는 과거 일주일 전 이 거리두기가 반영된 결과로 이해하는 게 맞고요. 그 일주일 새 또 계속 감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 좀 선제적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지금 현장 중대본 현장 브리핑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브리핑 현장 가보시겠습니다. 보건정책관, 이창준 중환자병상 확충반장 겸 보건의료정책관,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강승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배석했습니다. 고은미 권동호 통역사의 투어 통역이 함께 제공됩니다. 먼저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의 관련 설명이 있겠습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호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의 3차 유행이 본격화되는 엄중한 상황에 마주했습니다. 환자 규모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12월 7일부터 오늘 12월 13일까지 한 주간의 하루 평균 국내 환자 720명이며 수도권은 540명으로 75%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국내 환자가 1,000명을 넘어섰고 수도권은 786명을 기록하며 매우 가파른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제적 검사를 대폭 확충하고 있어 환자 수는 계속 증가될 가능성이 크며 한시라도 빨리 지금의 증가 추이를 반전시키기 위해 정부는 총력을 다해 역학조사 역량을 확충하고 방역 통제망을 강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의 유행이 지속되고 환자가 계속 증가한다면 우리 의료체계도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의 치명률 증가 등 피해가 커질 뿐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질환의 중환자, 응급환자 치료에도 차질이 발생할 것입니다.
지난 11개월간의 코로나19 대응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무척 지쳐 계시겠지만 일선 현장에서의 의료진들과 방역 인력의 소진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의료진들과 방역 인력을 위해 국민과 정부가 합심하여 시간과 여력을 벌어줘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중환자 발생을 억제하고 사망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를 계속 상향하고 있으나 수도권의 지난주 이동량은 그 직전주에 비해서 거의 변동이 없고 감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된 거리두기에 힘들고 지치시겠지만 의료진과 방역 인력을 위해 사회활동을 최소화하고 집에 머물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각한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오늘 중대본 회의는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셨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대유행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병상과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도권 긴급 의료 대응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1주간 수도권의 하루 평균 환자는 540명이며 어제는 786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 검사와 역학주사 역량을 확충하여 감염 확산을 최대한 차단하면서 병상 등 의료 대응 체계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대비하겠습니다. 앞으로 20일간 매일 1,000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모든 환자가 신속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3주간 1만 병상 이상을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생활치료센터 7,000병상, 감염병 전담병상 2,700병상, 중증 환자 치료병상 300병상입니다. 생활치료센터는 현재 사용 중인 2,700여 병상에 더해 7,000개까지 추가 병상을 확보하여 총 1만 명 정원 규모를 운영할 것입니다. 현재 여유 병상이 2,100여 개 있으며 이에 더해 4,900여 병상 규모의 생활치료센터를 확충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 경기 등 지자체에서 22개소 2,400병상의 생활치료센터를 개소할 것이며 중수본 차원에서도 3개소 1,000병상의 중앙생활치료센터를 개소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가동이 중단된 생활치료센터를 다시 재가동하고 운영을 효율화하는 조치를 통해 1,500병상을 확충할 것입니다. 감염병 전담병원도 2,700여 병상까지 수용 여력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1,800여 병상을 사용 중이고 440병상의 여유병상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에 더해 2,300여 병상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정부 산하의 13개 의료기관을 활용하여 1,600병상을 확보하고 수도권 지자체 병원 500병상, 민간부문 200병상 등이 단계적으로 확보될 예정입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는 병원에 입원해 계신 환자들은 정부, 지자체, 병원협회 등이 협력하여 전원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 이 병원으로 이송을 하게 될 것입니다. 중환자 치료병상도 현재 사용 중인 320병상에 더해 300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것입니다. 현재 사용 가능한 여유병상 13병상에 더해 287병상을 추가로 확충하는 것입니다. 건보공단 일산병원, 성남시 의료원 등 중증환자 거점 전담병원을 5개소 지정하여 병상을 전부 또는 일부 소개하고 중환자 병상을 152개 확보할 것입니다. 이외에 계획된 대로 전담치료병상을 확충하고 민간의 자율신고병상 등을 활용하여 135병상을 확보할 것입니다. 이상에서 설명한 1만 병상 확충 외에도 각 지자체별로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병원을 더 확충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추가적인 병상 확보가 가능할 것입니다. 병상 확충의 상세한 내용과 일정 등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병상 확보를 통해
대기를 최소화하여 병상 배치에 소요되는 하루 정도의 시간보다 더 오래 대기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수도권에서 병상 배치를 기다리는 환자는 580명이며 이들 중 2일 이상을 대기 중 환자는 56명입니다. 이처럼 2일 이상 대기하는 환자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필요한 의료인력 확보와 지원도 확대할 것입니다. 공중보건의, 군의관 등 공공부문의 의사 280명을 진료 현장 지원에 우선 투입하였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과 협력하여 개원의 등 550명, 간호사 493명, 간호조무사 143명, 임상병리사 180명, 의대생 봉사당 300명 등의 의료 인력도 확보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 함께 하겠다고 신청해 주신 의료인들과 의료단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는 의료계에 대한 재정과 물자 지원을 확대하여 의료인들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에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한시적으로 월 300만 원 정도의 위험수당을 지급하고 중환자의 야간 간호료 수가를 2배 인상하여 그 정액분이 간호사에게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의 음압격리 관리료를 한시적으로 2배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다음으로 국무총리 주재 관계부처 장관에 의해서 확정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등 공중보건위기 상시화에 대비한 의료 자원을 확충하고 필수 의료 분야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질 좋은 필수 의료 이용이 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3가지 정책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감염병과 중증응급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까지 감염병과 중증응급 대응이 가능한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20여 개를 신축, 정축하여 공공병상 5,000개를 확대할 것입니다. 특히 공공병원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내년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는 부산 서부권, 대전 동부권, 진주권 등 신축 3개소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것입니다. 그 외 확충 지역은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공공성 중심으로 개선하여 적용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이 취약한 도와 시군구에 대해 지방의료원 신축, 정축 예산의 국고 보조율을 현행 50%에서 60%로 3년간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공공병원을 감염병에 안전한 질 좋은 스마트 공공병원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지방의료원의 감염병 전담병동, 긴급음압병실 등 감염병 안전설비를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둘째,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전공의는 교육을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의 인적 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입원 전담 전문의 본 사업을 실시하고 전공의 수련도 대학병원뿐 아니라 지역 내 중소병원, 공공병원에서 공동 수련하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한 공중보건 장학간호사를 선발하고 3교대 외의 다양한 근무 형태를 적용하는 시범사업과 간호사 수련 프로그램 도입도 추진하겠습니다. 필수의료 의사인력 등 의정협의 관련 사항은 구사 의정합의를 존중하여 의정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에서 중증 응급과 감염병 진료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전국 70개 지역별로 필수의료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민간병원을 지역 책임병원으로 지정할 것입니다. 지역별로 1개수 이상 전국에 총 96개수를 지정하되 내년부터 도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역 책임 병원에는 감염병 전담 병상을 운영토록 하고 필수 의료 제공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지역 내 병원 간에 환자를 의뢰하는 경우나 고위험 분만, 신생아나 미숙아 진료 등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를 더 지불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극복과 미래의 공중보건 위기와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더 나은 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보호라는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현재의 3차 대유행 위기는 국민들께서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 주셔야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확산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한계에 달하고 있는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도 불가피할 것입니다. 정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수도권 등 지자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며 3단계로의 상향 검토에 착수하겠습니다. 하지만 거리두기 3단계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민생경제에 광범위한 타격을 줄 것입니다. 수많은 시설의 영업 중단과 제한이 더는 권고가 아니며 강제적인 조치가 될 것입니다. 이미 장기간 상업의 피해를 감수하신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일상과 생업이 중단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간 헌신해온 의료진과 방역 인력에게 힘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소중한 생명을 지켜내야 합니다. 국민들께서는 이미 2차례의 코로나19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한 성공적인 경험이 있으며 이번 위기도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실천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안전한 집에 머무르며 이동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사람이 밀집하고 밀폐된 시설, 밀접한 접촉이 발생하는 시설은 이용을 하지 마셔야 합니다. 모든 모임과 약속은 취소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그 어떤 장소와 만남도 위험이 있습니다. 연말 연시를 맞이한 작은 모임도 예외가 아닙니다. 가족, 지인을 만나는 것조차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외출을 할 때에는 마스크를 정확히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이라도 마스크를 벗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는 항상 착용하여 주십시오. 증상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시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무증상 잠복 감염은 자발적인 시민들의 참여 없이는 잡아내기 어렵습니다. 신속한 검사를 통해 감염 고리를 끊어내야 본인과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외출과 모임을 한 번이라도 줄일수록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킬수록 또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으실수록 우리의 일상이 강제로 멈출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국민 여러분의 실천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힘과 저력을 믿고 있으며 모든 국가적인 역량을 동원하여 이번 위기에 맞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을 함께 보셨습니다. 자, 박 기자, 브리핑 내용 정리해 주십시오. 네,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전국 일주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720명입니다. 그러니까 3단계 기준인 800명엔 아직 미치진 못하고 있고요. 수도권은 540명으로 전체 유행의 한 75%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검사 건수가 대폭 늘리고 있어서 환자 수는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고요. 지금 유행이 지속되면 결국 의료 체계가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른 중증 질환자들도 치료를 제때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특히 이 거리두기를 상향했지만 수도권 이동량이 감소하지 않고 있어서 지금 의료진과 이 방역 인력을 위해서라도 집에 간곡히 머물러 주기를 지금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 역학조사 역량을 계속 확대할 것이고요. 최악의 상황을 가정에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내용 중에 중요한 건 20일간 매일 1,000명이 발생하는 것을 가정으로 해서 앞으로 3주간 이 만병상을 추가 확보하겠다.
구체적으로 생활치료센터 7,000개, 그리고 감염병 일반 병상 2,700여 개, 그리고 중증 병상 300병상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서울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99명입니다. 이틀 연속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일상 속 전파도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혜주 기자, 지금 어디에 나와 계십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서울 강서구의 보건소 앞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강서구의 한 교회와 관련해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선별진료소를 찾는 시민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교회는 이곳 강서구뿐만 아니라 인근 양천구 주민들도 다니는 등 신도수가 10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9일 이 교회와 관련해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온 뒤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하루 동안 교회 관련 확진자가 51명 증가해 누적 확진자가 140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강서구 관계자는 예배 후에 외부에서 식사 모임이 있었던 것으로 역학조사에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교회뿐만 아니라 일상 곳곳에서 소규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서울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하루 서울 신규 확진자는 399명입니다. 이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 3명을 제외한 나머지 396명은 모두 지역사회에서 발생했는데요. 국내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처음 나온 이후 서울 확진자로는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기존 감염 사례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병원과 음식점, 각종 모임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강서구 교회뿐만 아니라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종로구 음식점과 관련해 8명이 추가 확진됐고 동대문구 병원 관련해 13명이, 성동구 병원 관련해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서구의 댄스 교습 시설 관련해서도 3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감염 양상을 살펴보면 집단 감염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인 간 감염에 따른 소규모 감염 사례가 16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감염 경로를 파악 중인 신규 확진자도 113명으로 어제보다 늘었습니다. 서울시는 주말 동안 모임이나 여행 등 이동과 만남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코로나19 관련 회의를 열어서 방역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지금까지 강서구 보건소 앞에서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서울 시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수업이 연말까지 전면 원격으로 전환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거리두기 격상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서울 시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대해 출석 수업을 금지하고 전면 원격 수업으로 돌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관내 중고등학교가 모두 전면 원격 수업 전환한 데 이어 서울 관내 모든 유초등 특수학교도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전학년 원격 수업을 시행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긴급 돌봄에 준하여 돌봄 교실을 운영하며 원격 수업 도움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의 감염 확산세도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부천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나와 집단 격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범기영 기자, 집단 감염이 발생한 부천시 요양병원과 관련해서 전수검사가 진행됐는데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건물 8층에 자리한 요양병원, 관련한 확진자가 오늘 4명이 더 추가됐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이제 70명이 됐습니다. 오늘 추가된 확진자 4명 중에 3명은 직원이고요. 입원한 환자 가운데도 1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현재 8층은 출입을 통제한 채 내부를 소독하고 동일 집단 격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요양병원은 지난 10월 말에도 종사자와 환자 등을 상대로 선제적 전수 진단 검사를 실시했었는데요. 그때는 모두 음성 판정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입원한 환자들도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입원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외부 출입을 할 수 있는 직원을 통한 감염 전파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경기도 전역의 확진자 수도 급격히 늘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죠. 네, 경기도 신규 확진자 수가 331명, 역대 최다 규모입니다. 증가 속도도 우려할 만한 수준인데요. 신규 확진자는 이달 들어 1일부터 7일간 100명대를 이어오다가
8일부터는 하루 200명대로 올라서더니 나흘 만에 다시 하루 300명대로 치솟은 겁니다. 이 경기도의 인구가 많으니까 확진자가 많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을 봐도 이 신천지발 집단 감염이 있었던 대구 그리고 서울에 이어서 경기도가 세 번째입니다. 우려하셔야 되는 수준입니다. 자, 이렇게 환자 증가 속도가 빨라서 병상 부족도 걱정인데 대책이 나왔습니까? 네, 병상 부족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자택에서 입원을 기다리고 있는 확진자 수가 285명에 이릅니다. 어제 확진자 중 85%는 병상을 구하지 못해서 자택에서 입원 병상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증 환자 병상은 전체 46개 가운데 2개만 남아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학 기숙사 등 민간 시설에 대한 강제 확보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오늘 곧바로 수원에 있는 한 대학에 생활치료센터 지정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시설을 확보하더라도 환자들을 돌볼 의료 인력을 어떻게 동원할지는 또 다른 숙제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부천시에서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자, 이렇게 확진자가 크게 늘면 가장 우려되는 것은 위중증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상입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은 사실상 포화 상태인데 정부는 오늘 구체적인 병상 확보 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병상 현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오기정 기자, 지금 있는 곳에 중환자 병상이 설치되어 있는 거죠? 네, 국립중앙의료원은 제 뒤로 보이는 임시 가건물에 위중증 환자 치료시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병상은 30개인데 현재 이 가운데 29개가 차 있습니다. 병상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병세가 다소 호전되면 일반 병실로 보내서 치료하는 방식으로 중환자 병상 효율을 최대한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중환자 수는 병상 수보다 더 많고 현재 가용 가능한 병상이 하나밖에 남지 않아서 중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은 다 찬 걸로 봐야 합니다. 다행히 오늘 0시 기준 전국의 위중증 환자 수는 179명으로 어제와 같습니다. 더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확진자 수가 크게 늘수록 이 시차를 두고 중환자 수도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추가 병상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중증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상은 얼마나 됩니까? 네, 정부가 확진자가 많은 수도권을 위주로 병상을 추가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기준으로 수도권에 남은 중환자 병상은 13개뿐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62개만 남아 있습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을 보면 90% 수준입니다. 병상 수를 늘리려면 의료 인력도 확보돼야 합니다. 중환자 병상은 집중적인 치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 환자보다 의료 인력도 많이 필요합니다. 실제 이곳 중앙의료원의 경우 병상은 30개인데 의료 인력은 그 4배인 120명 이상이 필요할 정도입니다. 의료원 측은 공간을 마련하더라도 결국 의료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병상 수를 갑자기 크게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확진자가 입원할 수 있는 일반 병상도 수용 여력이 줄고 있는데요. 서울만 보더라도 현재 어제 남아있던 병상이 160개에서 123개로 줄어서요. 서울 인구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자, 그러면 부족한 중환자 병상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우선 정부는 이달 안에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을 100개 이상 늘려서 331개까지 확충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일반 환자 급증에 대비해서 일산병원 등 수도권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전담병원 병상 1000여 개를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2025년까지 지역의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지역병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400병상 규모의 지방의료원 20곳을 확충해서 병상 5천여 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부산에서는 어제 요양병원발 집단 감염으로 하루 규모로는 가장 많은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늘도 요양병원 확진자가 더 늘었는데 춤 동호회는 물론 목욕탕과 상가 등에서의 지역 감염 확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영록 기자, 부산 지역의 코로나19 현황 먼저 정리해 주시죠. 네, 부산에서는 오늘 코로나19 확진자가 21명 추가됐습니다. 어제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부산 동구 인창요양병원에서 1명이 더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어제까지 인창요양병원 관련 누적 확진자는 87명이었는데 88명으로 늘었습니다. 학장 성심요양병원에서도 1명이 추가로 확진돼 관련 누적 확진자는 29명이 됐습니다. 두 요양병원은 모두 전체 격리 중입니다.
충동호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도 동호회 회원 2명이 추가돼 관련 확진자는 19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밖에 VFC 금융에 입주한 상가 확진자도 3명이 추가됐습니다. 또 최초 감염원을 알 수 없었던 확진자 5명이 부산 사구의 한 목욕탕에서 동선이 겹치는 것으로 확인돼 조사 중입니다. 어제 하루 규모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부산의 병상 운영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하루 사이 80명이 넘는 확진자가 추가되면서 부산 지역 병상 운영에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어제까지는 그래도 환자 입원에 문제가 없었지만 추가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병상 부족 현상이 현실화할 것으로 부산시 보건당국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입원 병상 300여 개 중 240여 개가 사용 중이고 아직 50여 개의 병상이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 제2생활치료센터 준비가 마무리돼 내일부터 75명을 더 수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염 경로를 알지 못하는 확진자와 또 접촉 감염도 이어져 역학조사가 확산 속도를 따라가기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부산시는 거리두기 단계 격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시한은 내일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산시청에서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경남에서도 매일 2자릿수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밀양에서는 확진자가 나온 병원에서 추가 감염이 잇따르고 있고 창원과 진주 등에서는 기존 확진자와 관련한 추가 확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남도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차주아 기자, 경남의 오늘 추가 확진자 몇 명입니까? 네, 경상남도가 어제 오후 5시부터 현재까지 집계한 경남의 신규 확진자는 30명입니다. 어제 22명이 확진된 데 이어 오늘도 확진자가 속출하는데 대부분 기존 확진자 관련입니다. 지역별로는 창원과 밀양이 각각 9명, 진주 6명, 양산 3명, 거제 2명, 김해 1명이 추가 확진됐는데요. 특히 밀양에서는 지난 11일 직원이 확진된 윤병원에서 어제 의료진 등 6명이 확진된 데 이어 오늘 접촉자 3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밀양의 또 다른 기존 확진자들의 가족과 지인 등 접촉자 6명도 추가 확진됐습니다. 창원에서는 기존에 확진된 병원 직원과 접촉한 4명이 추가 확진됐고 거제 조선소 관련 접촉자로 격리 중이던 진주의 한 중학교 재학생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거제에서도 조선소 관련 확진자 1명과 해외 입국자 1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진주에서는 충북 진천군 확진자와 접촉한 70대 여성이 확진되면서 해당 확진자와 접촉한 50대 여성도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또 양산에서는 50대 남성이, 김해에서는 60대 남성이 확진됐는데 각자 서울을 방문한 적이 있어 정확한 감염 경로와 동선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양에서는 병원 관련 추가 확진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현재 병원은 운영하고 있습니까? 네, 밀양 윤병원은 현재 응급실을 제외한 병원 진료를 중단했습니다. 방역당국이 윤병원 현장에 방문해 입원 환자에 대한 동일 집단 격리를 할지 검토하고 있어 오늘 중 결정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윤병원의 입원 환자는 현재 70여 명이고 의료진을 포함한 직원은 200여 명인데요. 응급실과 입원실의 필수 인력은 병원에 남아있고 나머지 인력에 대해 전수검사하고 밀접 접촉자는 자가격리 중입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7일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가 코로나 확진을 받은 데 이어 지난 11일 병원 직원이 추가 확진된 것으로 보고 환자와 직원, 방문자 등 1,700여 명을 전수검사 중입니다. 현재까지 윤병원과 관련해 누적 확진자는 10명입니다. 경상남도 방역당국은 창원과 밀양 등 병원에서 감염 사례가 잇따른다며 진료 목적 외에는 병원 방문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청에서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대구 경북에서도 연일 2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대구 영신교회 관련 연쇄 감염자도 확산 추세입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민 기자, 오늘 확진자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네, 오늘 0시 기준 대구의 신규 확진자는 28명입니다. 이 가운데 12명이 대구 영신교회 신도와 접촉한 이들입니다. 대구에서는 영신교회 관련 확진자 외에도 16명이 더 나왔는데요. 이 가운데 11명은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이들이고 나머지 5명은 감염 경로를 추적 중입니다. 또 경북에서는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8명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산 6명과 포항 5명, 안동 4명, 경주 2명, 구미 1명으로 산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경사는 대구 영신교회 관련 확진자와 접촉한 일가족 등이며 포항은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한편 포항에서는 오늘 공식 집계엔 포함되지 않은 60대가 숨진 뒤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고 변사자의 사인 조사에 나섰던 경찰관 4명도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또 지난 2일 포항철강공단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포항시가 철강공단 입주기업 직원 2,561명을 전수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영신교회발 연쇄 감염이 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대구시가 집계한 영신교회 관련 확진자는 그저께 3명, 어제 28명을 포함해서 오늘까지 모두 43명입니다. 이 가운데 교회 신도가 41명, 연쇄 감염자는 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경북 경산에서도 영신교회 관련 확진자와 접촉한 일가족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연쇄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영신교회 신도 27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벌이고 있으며 신도의 가족 등 접촉자를 검사하고 자가격리 조치했습니다. 또 확진자들의 동선을 파악해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종교행사가 많아질 것으로 보고 종교시설에 대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현재 2단계에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KBS 뉴스 이재민입니다. 충남과 충북에서도 교회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충남 당진에서는 오늘 하루에만 교회 한 곳에서 30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 충북 제천에서는 교회 2곳에서 확진자 10여 명이 나왔는데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숨긴 확진자가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선중 기자, 충청권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충남 당진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곳은 나음교회라는 곳입니다. 최근에 생긴 교회로 알려졌는데 이곳에서 어제 교인 2명이 확진을 받았고 오늘 이들과 접촉한 사람들을 검사했더니 추가 확진자가 38명 나왔는데 이 가운데 31명이 교인이었습니다. 먼저 확진됐던 2명은 당진고등학교 학생과 노인복지센터 직원인데요. 일요일이었던 지난 6일에 교회 예배를 마치고 교인 40여 명과 교회 안에서 식사를 한 것으로 파악돼 이 과정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걸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인근 충남 예산에서도 나음교회 관련자 2명이 확진됐고 3명이 검사를 받고 있어서 지역사회로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이 밖에 충남 철원과 서산에서도 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세종에서는 서울 확진자와 접촉한 1명이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충북 제천에서도 교회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천시 명동에 있는 한 교회 신도가 일주일 전에 1박 2일 일정으로 대구 지역 교회를 다녀온 뒤 확진됐는데 이 신도와 접촉한 9명이 확진됐습니다. 제천시는 확진자 소속 교회와 확진자가 들렀던 다른 교회 2곳 등 모두 3곳을 폐쇄 조치했습니다. 또 확진자 가운데 1명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교회 모임 사실을 숨기고 산책을 했다고 허위 진술한 게 밝혀져 제천시가 이 확진자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한편 대전에서는 어젯밤부터 오늘 사이 관평동 맥주집과 관련해 50대와 미취학 아동 등 2명이 연쇄 감염됐고 기존 확진자나 타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5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시청에서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도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직원과 재수자들이 잇따라 확진됐던 광주 교도소에서도 집단 감염이 다시 발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하선아 기자, 광주 교도소에서만 몇 명이 추가로 확진된 거죠? 네, 오늘 광주 교도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6명입니다. 모두 교도소 재소자들인데요. 지난달부터 확진자가 잇따라 나온 광주 교도소에서는 검사가 진행 중인데 정기검사 과정에서 6명이 확진된 겁니다. 광주교도소에서는 지난달 9일 직원이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재소자들을 중심으로 확진자들이 잇따라 나왔는데요. 누적 확진자는 직원 4명과 재소자 19명 등 모두 23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정확한 감염원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 추가 검사 과정에서 확진이 잇따르고 있다며 현재 법무부 등과 함께 추가 접촉자를 파악하는 한편 감염 경로에 대한 심층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 화순의 한 요양병원에서 의료진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죠.
네, 전남 화순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는 어제 간호사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었는데요. 이 병원 의료진 1명이 오늘 추가로 확진되면서 관련 확진자는 모두 2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병원 시설에 대해서 동일 집단 격리시킨 뒤 의료진과 입원 환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진행 중인데요. 지금까지 239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300여 명은 아직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광주시에서는 어제 교회 3곳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수도권과의 왕래와 호남 내 지역 간 접촉자가 교차로 발생하면서 확진자 수가 늘고 있는데요. 오늘 회의를 열고 오는 10일부터 2단계 거리 두기는 유지하되 방역 수칙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 예배 좌석수는 30%로 축소되고 외부 모임은 금지되며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했던 유흥시설 등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됩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청에서 KBS 뉴스 하선합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의 전국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남 영암 유경 오리 농장 2곳과 김포 산란계 농장에서 확진 판정이 내려졌고 추가 확산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박진영 기자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남 영암군에 있는 유경오리 농장 2곳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6일 전북 정읍 오리 농장 이후 전국 12번째 농가 확진 판정입니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 반경 3km 내 사육 가금류에 대해 예방적 처분을 진행하고 영암군에 있는 모든 가금 농장에 대해 일주일간 이동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기 김포 산란계 농장에서도 고병원성 AI가 확진돼 예방적 처분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축방역당국은 쓸 수 있는 차량과 장비를 모두 동원해 농장 주변과 마을 도로까지 샅샅이 소독하고 주요 철새 도래지에서도 대대적인 방역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AI가 빠르게 퍼지고 있지만 가금육 가격은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기준으로 육개 소비자 가격은 1kg에 평균 4,999원으로 지난달보다 4% 정도 떨어졌습니다. 달걀 소비자 가격은 전달과 비교해 다소 오름세, 오리값만 10% 이상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닭과 오리의 공급이 충분해 AI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AI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제품 가격을 매일 점검하면서 수급 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많은 지역이 흰눈으로 덮였습니다. 내일부터는 서해안 지역에 많은 눈이 오겠는데요. 호남 서해안과 제주 산간 지역에는 최고 20cm, 충남 남부 서해안에도 10cm 이상의 큰 눈이 예상됩니다. 눈과 함께 한파도 몰려오겠습니다. 한파특보가 오늘 밤 9시부터 발효되는 가운데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이 영하 10도, 체감온도는 영하 15도까지 떨어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 철원 영하 15도, 청주 영하 6도 등으로 오늘 아침보다 2도에서 많게는 10도가량 낮겠습니다. 중부 내륙 지역에서는 낮에도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안의 눈은 수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KBS 뉴스를 마칩니다. 다음 뉴스는 7시에 전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